풍요로운 노후 시리즈 9편 60세 이상에게도 좋은 연금펀드 활용법. 그럼 시작합니다. (60세면) 청춘이다 이런 말이 있죠. 100세 시대가 밝았습니다. 60세 이상이라면 늦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40년은 계속 투자하고 투자해서 불린 돈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사적연금은 건보료 대상 소득이 아니다. 60세 이상에도 늦지 않았다는 근거를 두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저번화에서 말씀드렸던 사적연금은 건보료 대상 소득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사전에 연금 소득으로 전환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세 이상이라도 내가 이자나 배당 소득을 받고 있다면 그 이자나 배당 소득을 개인연금 소득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게 이유 첫 번째. 두 번째 이유는 연금 세율과 배당 세율 차이입니다. 세금 측면에서도 연금저축 펀드로 연금을 받는 것이 단순히 배당과 이자를 받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그리고 연금 납입 요건이 연금 수령 요건이죠. 잘못되어 있는데 55세 이상 그 다음에 5년 이상 경과했을 때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금 펀드 계좌를 만들고 5년간 여윳돈을 불입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설일로부터라는 거인데 개설하고 한참 동안 돈을 넣지 않다가 5년이 되기 직전에 돈을 넣고 연금을 개시해도 됩니다. 그런데 1년의 납입 한도가 1,800만 원으로 제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돈은 1,800만 원밖에 없다. 혹은 ISA라는 계좌에서 돈을 넘겨서 받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60세 이상의 연금펀드 활용 방법. 지금 연금펀드 계좌를 만들고 5년간 여윳돈을 불입하세요. 여윳돈 얼마나 넣으면 될까요? 1년에 1,800만 원 넣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기존에 모아둔 배당주나 예금이 있다면 그런 배당주를 매도하거나 은행 예금을 연금펀드에 넣어서 ETF를 사는 방법으로 연금펀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케이스 3를 복귀합니다. 챕터 4에서 케이스 3를 다룬 적이 있었는데 세액공제는 받는 게 없고요. 세액공제는 하나도 안 받고 매년 1,800만 원씩 5년 납입하고 수익률을 15% 가정했습니다. 나스닥이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미국 나스닥 지수가 잘 오를 때 연 15% 올랐다고 합니다. S&P 500이라는 지수가 있는데 그것도 잘 오르면 8에서 10% 정도 오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를 만약에 샀다라고 하면 15%에 가까운 수익률을 얻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건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른 거니까요. 어쨌든 효과를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15%를 가정했습니다. 기간이 5년이니까요. 보통 연금은 30년, 20년 뭐 이렇게 10년 단위 준비하는데 5년만 준비하고 운이 잘 따라줬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걸 보겠다는 겁니다. 5년 후에 잔고는 1억 3,957만 원입니다. 그리고 12년간 1,500만 원씩 수령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1,500만 원씩 수령을 하는데 이때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납입 원금이 9천만 원인데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는 세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남아있던 펀드 잔금은 계속 투자돼서 이렇게 수익이 쌓이게 됩니다.
최초 6년 동안은 원금인 9천만 원을 수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죠. 납입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은 과세 제외. 어떤 경우에 수령을 하더라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중도 인출해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세 이상이더라도 당장 소득이 없더라도 연금저축 펀드를 활용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을 제가 권해드리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 원금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과세되는 것은 운용 수익에 대해서 과세가 되겠죠. 그런데 이때도 연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5.5% 정도의 낮은 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금 나이가 많아질수록 이게 퍼센트가 4.4%, 3.3%로 내려가기 때문에 지금 60세라고 해도 이걸 준비해서 손해볼 일은 별로 없고 이익을 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림에서 보셨듯이 잔액이 2억 원이나 남아 있었죠. 이제 1,500만 원씩 받는 거 말고 남은 금액이 계속 투자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투자가 되면서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투자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가능한 겁니다. 네,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잔고가 이만큼이었고 수익은 이만큼이나 발생했던 거고 세금을 안 낸 게 이만큼이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귀 결과를 요약하겠습니다. 케이스 3를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은 앞에 찍었던 영상이 있습니다. 계산으로 보는 연금펀드의 장점, 그 회차를 보시면 케이스 3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케이스 3를 만들 때 60세 이상인 사람도 연금펀드의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케이스 3 복귀 결과를 보겠습니다. 세금 이연 혜택과 연금의 저율과세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5년간 납입하고 이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연금펀드를 나이가 많은 사람도 활용하면 좋다. 그리고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중도 인출 페널티가 없기 때문에 5년간 쓰지 않을 돈 혹은 3년간 쓰지 않을 돈을 넣어도 무방하다. 정기 적금도 3년짜리 가입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거를 가입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건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5년 이상 투자가 될 때 좀 성과가 안정적으로 좋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세금 이연과 연금 저율과세를 누릴 수 있다. 네. 투자 기간 동안에 세금 이연이 되고 받을 때 16.5%가 아니라 15.4%가 아니라 5.5%, 3.3%, 4.4% 이런 나이에 따른 저율 과세를 받게 됩니다. 15.4%하고 5.5%하고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죠. 네.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저작은 보너스입니다. 저번 회차에서 보셨듯이 이자 배당 소득을 받게 되면은 받을 때 15.4% 세금을 냅니다. 그다음에 이게 2천만 원 넘어가고 그러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건강보험료 납부를 또 합니다. 100%로 다 반영돼서 건강보험료 8%가량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사적연금소득, 그러니까 연금펀드로 받게 되면은 세금을 낼 때 연금 세율을 냅니다. 5.5%, 3.3% 그런 수준의 낮은 세율을 내게 되고요. 건강보험료도 안 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혜택도 받고 건강보험료도 보너스로 아끼고, 그렇기 때문에 60세 이상인 분들도 연금펀드를 활용할 수 있고 활용했을 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하기가 참 힘드네요. 내용이 쉽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풍요로운 노후에 연금부자로 살 당신을 응원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지금부터 연금펀드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에도 계좌가 있고 증권사에도 계좌가 있어요. 근데 증권사 상품이 더 다양하고 수수료도 더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의 연금저축 계좌를 만드시고 거기서 ETF 같은 걸 가입하시거나, 나는 ETF 너무 어렵다 그러면 TDF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TDF 그런 상품을 사셔도 됩니다. 요약합니다. 60세 이상인 사람도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의 일부를 개인연금 소득으로 돌리면 매우 유리합니다. 세금도 유리하고 건강보험료도 유리합니다. 60세에도 늦지 않았다. 어차피 장기간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60세도 늦지 않았다. 5년만 하면 됩니다. 5년. 과세 이연과 저율의 연금과세를 페널티 없이 준비하세요.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오히려 좋습니다. 페널티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페널티 없이 과세 이연과 저율의 연금과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놓치는 건 아쉽겠죠.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내가 나이도 많고 이미 늦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고 포기하는데, 조금만 알아보면 늦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고 준비하시면 확실하게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확실한 이익이란 거는 이제 그 같은 금액을 일반 계좌에서 투자했을 때 대비 연금 펀드 계좌에서 투자했을 때 확실하게 이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투자하면 무조건 성공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투자는 항상 변동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5년 이상 장기 투자하고 지수형 ETF 같은 것에 투자를 하면 대부분의 투자자들보다 좋은 성과를 얻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화에서 또 만나요. To be continued. 다음 화에서는 58세 직장인이 최대한 준비한다면 개인연금 얼마나 모을 수 있을까? 이 케이스를 가지고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